원주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회로 반도체 교육원 설립 등 지역 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의 인구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원주시는 인구가 늘어난 데에는 청장년층 유입이 한몫을 했다고 보고 청년 지원 정책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중재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12월부터 통합 운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원주시는 중장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원 시작합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 개소를 앞두고 오늘은 원주시 특집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볼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일일 앵커로 원광수 원주시장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장 원광수입니다. 예,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렙니다. 오늘 일일 앵커로서 최선을 다해 원주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반도체 교육원 설립을 통한 인재 육성 등 지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은 규제 개혁으로 꼽혔습니다. 반도체 산업 후발주자에 속한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무기로 가져갈 수 있는 최대 강점이 규제 분야라는 겁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설립.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세제 지원과 산업 인프라 구축, 인력, 금융 분야 등이 일괄 지원됩니다.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 결정에 인천과 광주, 전남은 물론 충북, 경북 등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원주시는 클러스터 지정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법에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담아낼 수 있다면 다른 경쟁 지역과의 비교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원주시의 특화단지 지정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과 맞물리며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사항에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완화가 대폭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함께 그런 관련된 입지도 조사하고 있고 또 규제도 또 저희가 같이 한 팀이 돼서 같이 협파를 하고 있고 또 기업도 같이 강원도 원주시가 같이 이제 방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할 인재 육성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정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원주시는 지역 대학과 함께 한국 반도체 교육원을 설립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들에서는 이제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시는 같이 한국 반도체 교육원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면 국회와 산자부 등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만 클러스터 부지로 활용할 불온 일반 산업단지가 공사 중단 상태로 멈춰서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사업비 조달 문제로 사업이 멈춰선 지 10년이 넘었는데 부지 활용과 자금 확보 방안 마련 등 정부를 설득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온 산업단지의 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100만 평 이상의 신규 택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해결이 된 후에 용수나 전기 문제도 해결이 돼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한 원주시. 정부는 내년 초까지 지역별 평가를 거친 후 상반기 안에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강원도와 원주시가 원팀으로 뭉쳐서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큰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0년 넘게 진척이 없는 불온 산단 조성 문제가 리스크로 남아있는데요. 시장님께서 보실 때 어떤 해결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불온 상단 문제를 풀지 않고는 원주 지역의 기업 유치 문제가 풀리는데 큰 어려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 부서를 얼마 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만들었고, 또 그리고 지금 그 관계 공무원 또 민간에 계신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원주 시민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원주시가 인구 36만 명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강원도 내 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는데요. 네, 인구가 늘어난 데에는 청장년층 유입 증가가 한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원주시는 과연 어떻게 청장년층을 끌어들였을까요?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살 임명일 씨. 서울에서 원주로 이전한 기업에 입사하면서 3년 전부터 원주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는 동네다 보니까 조금 걱정 반 뭐 기대만 했는데 이제 와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은 총 11개. 기업이 들어오면서 주변 지역 인구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반곡관설동은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10년 전보다 인구가 늘었습니다. 지정면과 단계동, 무실동도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 이 역시 기업 이전 효과였습니다. 늘어난 인구 상당수는 20, 30대 청년층입니다. 이들의 원주살이는 어떨까?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이제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내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원주시는 청년 맞춤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엔 청년 지원센터를 열어 청년들의 필요를 듣고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면접 정장이라든가 면접 활동비, 시험 응시료 같은 5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청년들이 요구했던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 정보를 구축해서 그 외에도 내년 9월에 저희 청년 주간이 있는데 그때는 한번 청년 축제도 해볼 예정입니다. 또 시는 원주에 살면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을 위해 내년부터는 교통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금 원주에 정착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늘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 그럼에도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그리고 교통 문제인데요. 시장님께서 어떤 보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청년들이 원주에서 정말 행복하고 또 그 에너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원주 전체 36만 시민들께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면 청년도 행복하고 또 거기에 청년층에 특화된 그런 포커스 정책을 만들면 우리 청년 여러분께서 힘을 내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힘을 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체육도시, 또 문화도시, 건강도시, 복지도시, 교육도시, 안전도시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더 이상 원주시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지체할 이유도 없고요.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부터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매각으로 시민들은 고속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시외버스 터미널과 통합 운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지금의 통합 운영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처럼 생긴 곳에 고속버스 승강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됐던 허술한 고속버스 승강장은 완충 녹지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철거됐습니다. 지난 2월 이곳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매각 이후 고속버스 터미널이 사라진 원주 지역 시민들은 고속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원주시가 시외버스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통합 이용에 최종 합의해 오는 12월 초부터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이 통합 운영됩니다. 가장 좀 힘들었던 점은 사실 이제 요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시외버스랑 고속버스가 수수료율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진 거고
시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결론은 이제 그 부분이 서로 통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도 이번 통합 운영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신축 이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 있지만 원주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 중장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버스터미널 관련 원주시가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외곽의 공영터미널 신축을 통해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고속버스 터미널만 이전하는 방안 등입니다. 하지만 현재 터미널이 위치한 지역의 상권과 이용객들의 불편 등 고려해야 할 점도 많은 상황. 원주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버스터미널 문제 쉽게 풀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건데 시장님께서 보실 때 장기적인 해결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교통 환경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개인 이동 수단의 다양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희가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과 통합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의 아주 가장 좋은 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몇 달에 걸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 버스 터미널 통합 운영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매진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한 곳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드렸는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밤 11시쯤 철원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 5개 시군에 대해 10일 밤 11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뉴스 진행해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실제로 뉴스를 진행해 보니 쉽지 않네요. 그렇지만 굉장히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진행을 잘 도와주신 김난영 아나운서께도 감사드립니다.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소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원주시는 앞으로 원주시가 먹고 살 그런 일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주의 재화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또 밖의 재화, 서울과 수도권 또 전국 각지에 있는 재화를 원주로 끌고 오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원주를 명실상부한 반도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과 일하기를 원하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양질의 일자리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 지금 분골쇄신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또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 원주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복지 인프라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럼 마무리 인사를 시장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